네, 안녕하십니까. 나남TV의 제우스 남성원장 이석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유증에 의사들이 말하는 정의, 그것과 나라에서 여유증을 보험 적용에 넣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의, 이게 좀 다릅니다. 남자의 가슴이 여자의 가슴처럼 봉긋하게 나와 있는 증상, 이걸 여유증이라고 하는데요. 나라에서 정한 그 여유증의 정의는 조금 달라요. 남자의 가슴이 여자처럼 나왔다고 무조건 다 여유증 해주냐, 그게 아니고 몇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좀 해줍니다. 그 중에 첫 번째가 유선 조직의 증식이 있어야 돼요. 유선 조직의 증식이 그 초음파라든지 조직검사 이런 걸 통해서 확인된 경우 그 여성용 유방증을 정의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. 유선 없이 지방만 이렇게 있는, 그럼 보통 우리 가성 여유증이라고 하는데, 유선의 증식이 없이 지방만 커져 있는 경우에는 수술 없이 그냥 살 빼도 빠진다. 수술한다는 거는 그냥 지방 흡입이지 이거는 여유증 수술에 들어갈 수 없다,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. 단순히 살이 쪄서 지방이 많아져서 남자의 가슴, 여자의 가슴처럼 있는 게 아니고 유선 조직의 증식에 의해서, 이게 유선 조직이 증식하게 되면 약간 가슴 밑으로 약간 봉긋하게 좀 더 잡아 당기는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렇게 형태가 나타날 때를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조건으로 하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청소년기에 나타난 여성형 유방증에 대해서는 보험을 해주지 않습니다. 청소년기라고 하면 이제 만 18세 이하에서 발생한 여유증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기간을 관찰하고 지켜보라고 합니다. 18세 이하에서 생겼던 여유증 같은 경우에는 증식을 했다가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다,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. 사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본 것 같지가 않아요.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, 18세 이하인 분들도 수술받고 싶어하는 그런 중학생, 고등학생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 친구들이 와서 좀 내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와가지고 바로 수술해달라고 하면은 이게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6개월 기간을 두고 지켜보라고 했잖아요. 근데 사실 병원에 와가지고 저는 이거 생긴 지 6개월이 넘었어요 라고 하면은 의사가 이 사람이 6개월 넘었으니까 보험을 적용해도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나라에서 볼 때는 6개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써준 거 아니야? 라고 또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.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를 남겨놓으면 돼요. 즉 무슨 말이냐면, 내가 1월에 여성 유방증으로 진료를 보고 그리고 7월쯤에 가서 아직도 있으니까 난 수술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18세 이하에서도 보험 적용으로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사이즈, 가슴의 크기를 좀 보는 건데, 여성 유방증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가장 초창기에 나온 게 이제 사이먼 그레이드라는 거예요. 내 단계가 1단계냐, 뭐 2A냐, 2B냐, 3단계냐, 이렇게 막 고민들을 하시고 하는데, 저는 사실 이 단계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어 암 환자의 경우에는 1기, 2기, 3기, 4기가 치료가 다 달라요. 1기의 때는 수술하고 2기의 때는 수술 및 방사선 치료, 3기, 4기는 항암 치료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, 사실 여성용 유방증 사이먼 그레이드 1, 2A, 2B, 3 이런 거에는 이런 치료법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. 비슷해요. 다 지방 제거하고 유선 제거하고, 그거 좀 단계가 높다고 해서 특별히 추가적인 치료가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왜 이게 중요하냐? 나라에서 2A 이상부터를 보험 적용을 하거든요.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, 이 사이먼 그레이드가 60년대, 70년대 나왔던 그런 분류법이거든요. 그래서 이 정의를 보면 1단계는 마일드, 2단계는 모더레이트, 약간 좀 더 진행된 이런 식이거든요. 그러면 이게 마일드, 모더레이트, 이게 약간 주관적인 단어잖아요. 객관적인 거는 이제 몇 센치 이상, 유선이 몇 센치 이상 이런 건데, 이거는 말 그대로 좀 더 튀어나와 보이고 좀 덜 튀어나와 보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. 실제로 제 경우에도 부산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보험이 적용이 됐어요. 이거는 2A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1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건 1 같다. 제가 2를 제기했더니 서울에 있는 또 거기에 있는 또 선생님들이 좀 보셨나봐요. 보시더니 이거는 1이다. 그래서 제가 이긴 걸로 됐는데, 다시 환자가 그래도 나는 2A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그래서 다시 부사에서 심사를 봐서 2A가 결정나고, 이걸 담당했던 그 심평원 직원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죠. 이게 2A인 게 확실하면은 저는 2분 정도 사이즈 되는 건 다 2A를 수술하겠다. 나중에 이게 1인데 네가 왜 2A를 수술했냐라는 말 안 하기로 하시자,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확답을 드린 건 아니에요. 물론 이걸 확답을 드린 건 아니지만, 이거는 왜 사이즈가 별로 크지 않은데 왜 2A로 수술했냐 라고 한다면은, 저는 그 예전 분 사진을 딱 들이밀면 됩니다. 이거 2A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2A로 수술했다라고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마다 워낙 주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, 어떤 병원에 갔더니 이건 뭐 사이즈가 1이라서 우리 이거 보험 적용해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 다른 병원 좀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. 저희 병원 오시면은 그분보다 크다면 제가 2A로 수술해드릴 수 있습니다.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지방 흡입 같은 경우에는
지방 흡인술은 따로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따로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이 유선 제거하고 이런 거에 지방 흡입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논란이 된 적이 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사이즈가 크신 분들이 오면 굉장히 부담스럽죠. 왜냐하면 지방 흡입에 대해서는 비용을 더 받을 수가 없으니까. 똑같이 수술을 했는데 사이즈가 작은 분들은 훨씬 더 편하고 짧게 끝나면서 두 분 다 같은 돈을 받아야 되니까 사실 수술이 좀 사이즈가 큰 분들 같은 대신에 이제 피가 좀 더 많이 난다든지 처치할 게 좀 많이 늘어나요.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인정 비급여 같은 것들이 좀 더 유발될 수가 있어서 그래도 사이즈가 큰 분들이 비용이 좀 더 나올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지방 흡입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우리가 의사들이 얘기하는 그런 여유증의 정의와 나라 심사평가원에서 이야기하는 여성형 유방증의 정의는 좀 다르다. 이걸 좀 설명드렸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18세 미만이라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, 내가 사이즈가 1이라 하더라도 이쪽 저쪽 병원에서 다양한 각도로 해서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. 이런 말씀 드립니다. 이상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